네, 좋은 아침입니다. 예. 오늘 이제 세종하고 이제 4대 세종부터 이제 9대 성종까지 오늘 4, 5, 6, 7, 8, 9, 총 6명의 임금 맞나? 6명의 임금을 하네요. 그런데 양이 되게 많을 것 같잖아요.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찍 끝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이제 태조, 정종, 태종 이렇게 해가지고 3명의 업적을 했는데 진짜 빨리 끝났죠. 왜 빨리 끝났을까요? 외우는 양이 적어가지고 빨리 끝난 게 아니라요. 조선 전기사가 약간 이상하게 귀에 쏙쏙 박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파트를 어떻게 구성해 놨냐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원래 이렇게 해서 4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문화에서 다뤄야 될 내용, 경제에서 다뤄야 될 내용, 사회에서 다뤄야 될 내용 이런 것들을 정치사에다가 왕업적에다가 많이 몰아놨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은 순서대로 여러분들 1번부터 9번까지 뭐 아니면 1번부터 10번까지 딱 요것만 하면 간다 이런 느낌 때문에 되게 약간 쉽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도 세종이 몇 개예요, 업적이 지금? 11개, 뭐, 뒤에 가보면 한 12개, 13개 이렇게 돼요. 예. 근데, 13개만 하면 가네? 뭐 약간 이런 느낌? 간단하게. 그리고 성정도 뒤에 보면 한 9개 정도 있거든요. 9개에서 10개 정도 있어요, 성정도. 근데 이것도 설명 듣다 보면은, 10개만 이거 외우면 되네? 이러면서 되게 약간 쉽게 느껴져. 예. 아니, 진짜. 지금이야 모르지, 이 사람들아. 당연히 여러분들 공부를 안 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설명이 다 끝나잖아요? 생각보다는 쉽네? 이런 느낌 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종까지밖에 안 하잖아, 제가. 왜냐면 스토리라인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라인까지 이해를 같이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종까지만 하고 끊는 거예요. 예. 자, 다시 한번 앞에 스토리라인 정리해 봅시다.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이제 건국을 했죠. 그래가지고 뭐 경복궁도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한양천도도 하고 그 다음에 과전법도 실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초기 그 키트를 잡습니다. 그 잡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네, 정도전입니다. 정 챌린지. 도전? 자, 그래서 정 챌린지께서 여러 가지를 하셨잖아. 예를 들어서 불교 비판하는 책도 적었고 불시자표. 그 다음에 초기에 그 조선의 법전 역할을 했었던 조선 경국전 이런 것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동정벌 다시 한번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꿈꿨던 게 재상중심제입니다. 이게 이제 이 재상중심제가 사실 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누구와 부딪힌 거예요? 그냥 이방원과, 태종 이방원과 부딪힌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잖아. 이제 그 정도전과 그 다음에 둘째 부인, 태조의 둘째 부인이었던 신덕왕후 강씨가 누구를 이제 세자로 삼을 것을 얘기했습니까? 그 깔고 왔는 방석, 그죠? 그래서 방석이 그 나이 굉장히 어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배다른 형제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복 동생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태종은 그때 나이가 30 이럴 때인데, 새파랗게 어린 이복 동생이 왕이 된다 그러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사실? 아니에요? 아빠가 왕 되는데 누가 제일 많이 공이 있어요? 내가 공이 있잖아. 아버지 그 허리 다쳐가지고 누워있을 때 정몽주 뚝배기 누가 깼습니까? 내가 깼는데. 조선 건국하는데 나도 지분이 있는데 그 꼬꼬마는 이제 초등학생인 그 꼬꼬마를 왕으로 세운다고? 말 되나? 그래서 부글부글 하다가 결국 이제 뭘 일으킵니까? 예,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다. 그럼 1차 왕자의 난이 있으면 뭐도 있을까요? 2차 왕자의 난도 있어요. 그건 이제 제가 설명 안 했죠. 뭐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 역사책 읽을 때 여러분들 나중에 그냥 보세요. 그 반란을 일으킨 세력 내부 안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아내였던 한씨, 그 한씨의 그 소생들 있죠. 뭐 방이, 그 다음에 뭐 방간, 방원,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이제 일어난 전쟁이에요. 야, 방원이 네가 왜 왕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인 거야. 네가 리더냐? 이러면서. 같은 형제들끼리 싸웠다고, 같은 형제들끼리. 그래가지고 이제 쭉 이제 뭐 업적이 있잖아요. 태종의 업적이 1차 왕자난 해가지고 집권하고, 정종은 뭐 중간에 그냥 물려줬고, 그죠? 그래서 뭐 서헐금고법, 뭐 은성이 기억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 서헐금고법, 사병혁파, 또 사관원 독립, 또 신문고 설치, 그 다음에 이제 도첩제, 팔도정비, 어머나 쭉쭉쭉 되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치 이런 방식으로 하잖아. 의정부 제끼고
육조 직계제 그런 거였어요. 그죠? 이제 안 어려웠지? 고려에 비해서 조선 느낌 살짝 어때? 쉬워? 좀 더 해봐야겠어? 찍먹 해봐야 되겠어? 오케이, 콜. 자, 세종입니다. 세종 같은 경우에는 세종 이방원의 이제 아들이기는 한데, 원래 이제 어저께 제가 살짝 운 던졌었죠. 원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세종이 이렇게 있고, 이제 엄마가, 이제 성이 민씨인데, 원경왕후 민씨라고 있었어요. 요 사이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들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이제 양령. 양념 아닙니다, 여러분들. 양념치킨 할 때. 양영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효령. 예, 효령.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충령. 예, 충령. 그 다음 이제 넷째가 성령대군이라고 있었어. 성령대군.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대군. 그래갖고 양령, 효령, 충령, 성령 이렇게 네 명이 있었는데, 얘기했잖아. 그 이방원은 가족 사랑이 대단했거든. 자기는 그냥 뭐 뚝배기 다 깨고 동생들 뚝배기 다 깨고 다녔는데 내 아들 그리고 내 가정 이걸 진짜 소중히 여겼단 말이야. 그래서 내 아들들은 절대 왕자리 가지고 좀 안 싸웠으면 좋겠다. 그 순수한 그 아빠의 마음이에요. 얼마 민재 있어? 그 저 형제 있어? 네. 누구 있어? 형 있어요. 형 있어? 그 아빠가 나중에 죽을 수도 있잖아. 네. 엄마 나중에 죽을 수도 있잖아. 네. 엄마 아빠 불사신이 아니잖아. 네. 그 죽었는데 막 재산 가지고 형이 막 민재도한테 막 뚝배기 깨면서 야 아빠 재산 다 내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 야 저 인성 봐라 저거. 아니 어쨌든 아버지가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민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내 재산 가지고 아들아 많이 싸워라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설마. 그러니까 이제 초반부터 정해놨다고. 진짜 어린 나이에 양녕대군을 다음 이제 왕에 낙점을 하거든요. 세자로 낙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애들한테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효령아, 충령아, 성령아, 니들은 왕자리 가지고 형하고 절대 싸우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머지 애들이 어떻게 알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별 문제 없으면 그냥 무조건 양령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양령이 자질이 좀 많이 부족했다. 어떻게 자질이 부족했냐? 제일 자질이 부족한 게 뭐예요? 공부?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진짜 싫어했었어요. 막 수업 시간에 이제 세자 시강원이라 그래가지고 그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전국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왕의 개인 교육 그 과외 선생님으로 붙여줘요. 그러면 이제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 돼. 근데 맨날 뭐 합니까? 공부 시간에 민재처럼 졸고. 그 다음에 딱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돼 있어? 없음 땡땡이 치고.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진짜 사이가 안 좋았단 말이야. 그렇다고 좀 빡대가리는 아닌데 좀 풍류를 즐기는. 이게 이제 언제 이제 심각하게 다가왔느냐? 이제 사춘기 때 심각하게 다가와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사고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제일 큰 사고가 뭐였냐면은 이게 진짜 웃긴 건데 그 세자는 당시 조선시대 때는 무조건 아빠가 점지해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원래 그래요. 원래 연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 여자랑 결혼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결혼을 하는 거야. 그런데 얘는 뭐를 중요시하겠냐? 자유연애를 굉장히 중요시하겠다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사귈 거야 이러면서 세자가 바깥으로 나갔어요. 탈출을 했어. 개구멍 파가지고 진짜로 개구멍 그 뜰에다가 개구멍을 파가지고 그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글로 빠져나가서 자기가 좋아할 만한 여자들을 막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번 경고를 했지. 그 들켰거든. 안 들키겠니 그게? 그래서 태종이 불러다가 진짜 야단을 쳤었어요. 니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냐면서. 근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울면서 아빠 죄송해요.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나 봐요. 때리지 마세요. 막 이랬는데 태종이 또 얼마나 양령을 아꼈냐면은 그렇게 빌잖아. 그럼 또 봐줬어요. 그래. 아들아 네가 정신이 나갈 수도 있지. 다 사춘기 때 그래 하는 기다 이러면서 아빠의 마음을 좀 잘 알아서 공부 좀 열심히 해다오 이렇게. 그러니까 네 앞으로 잘할게요.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막 이랬단 말이지. 근데 그 뒤에도 어떻게 한다? 실망시키는 일이 정말 여러 개였단 말이야.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빠 몰래 그냥 자기가 결혼해서 살았어요. 그냥 이제 동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리라고 하는 이제 여자애가 있었는데 한눈에 반했어, 양녕대군이. 그래갖고 그 어리랑 살림을 차려버린 거야. 밖에서 살림을 차려버린 거야. 그래갖고 태종이 이제 그걸 알게 됐어. 그리고 이제 엄마도 이제 알게 됐거든. 원경하고 민씨도. 그래갖고 엄마, 아빠, 이제 엄빠의 이제 양명 공격. 그래가지고 이제 어리라는 계집을 내쳐버리고 태종이 그 애를 불러다가 이제 양녕을 불러다가 진짜 그때는 정말 호되게 야단쳤어요. 진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야단쳤거든요. 그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 너 반성문 써. 반성문 써서 그 반성문이 나의 가슴을 울리면, 그죠? 내가 한번 봐줄 거고 반성문 제대로 안 쓰면은 너 진짜 국물도 없어. 반성문 써. 그래갖고 양녕이 이제 반성문을 썼지. 그래갖고 막 이제 원래 하던 대로 막 울며 불며 막 매달려서 아빠 죄송해 했는데 쓰다 보니까 빡치는 거예요. 아니 아빠는 첩도 두고 엄마 대신에 막 여러 명 이렇게 막 하면서 왜 난 안 되는 거야? 나도 앞으로 왕 될 사람인데 당연히 안 되죠. 태종은 뭔데요? 왕이고 취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왕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쥐가 뭐라고? 그래서 얘가 삔또가 상해가지고 막 반성문 쓰다가 아씨 이러면서 반성문 찢었어. 찢은 다음에 쫙 다시 종이를 꺼내가지고 거기다 대고 이제 아빠 욕을 엄청 적은 거예요. 아빠는 뭐 엄마 저 말고 뭐 다른 여자들하고 다시 재결혼도 하면서 나를 왜 안 되냐고, 아빠가 뭐 그렇게 잘났냐고 막 그래가지고 종이 접어서 야 아빠한테 보내줘. 그래가지고 이제 태종이 우리 아들이 반성문을 보냈다고. 그래. 이건 못 참지. 태종은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아니, 죽이는 건 좀 너무하죠. 자식인데 그래도.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대신들을 바로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아들이 너무 부족하다 지금. 세자가 달리 합당한 사람이 없겠는가라고 물어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꾸겠다는 소리지. 달리 합당한 사람. 그래서 이거 태종이 바꾸는구나 세자를.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이때 후보가 이제 막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효령, 충령, 성령 이렇게 있었는데 다음 왕은 그럼 누가 돼야 돼요? 효령이 돼야 되지. 근데 효령이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이었어. 이렇게 뭐냐면 자기의 그 마음속에 담긴 말을 잘 표현을 안 하는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물어보잖아. 예를 들어서 뭐 아빠가 오늘 치킨 시켜 먹을까 효령아? 그러면 좋다는 거지. 아이고 우리 효령이 좋아 이러면서 막 이래. 그럼 뭐 시켜 먹을까 효령아? 그러면서 오늘 뭐 BBQ 시켜 먹을까? 아니면 교촌 시켜 먹을까? 그러면 뭐 민재 같은 경우에는 그거 말고 아빠 오늘 국밥 먹으러 가요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자기 의사 표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태종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거든. 자기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을. 근데 교촌 먹을까? 진짜. BBQ 먹을까? 뭐 이런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스마일 하는 느낌으로다가.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아빠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이고 우리 효령이를 보면은 참 저 미소를 보면은 그냥 부처님의 미소가 생각나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효령은 나중에 스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왕제로서는 조금 적합하지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 왕제가 누구냐? 이제 충령인데 성령부터 문제입니다. 성령은 진짜 태종하고 민씨가 아꼈던 막내 아들이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아꼈어. 원래 막내가 사랑이 부모님들이 대단하잖아. 그죠? 중간에 껴있는 애들이 제일 불쌍하죠. 네, 그래서 성령은 정말 아꼈는데 안타깝게도 20살이 되기 전에 거의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죽었어요. 병 걸려가지고. 일단 병 걸려서 많이 죽어. 네. 그럼 이제 남은 사람이 이제 부처님하고 충령밖에 없는데 그러면 충령이 여기서 이제 좀 애가 이상해버리면은 조선은 끝장나는 거야. 지금 뭐 어떡해 이제. 태종이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닌데. 근데 너무나도 정말 놀랍게도 여기가 777 잭팟이 터졌다는 거예요.
일단 왜 충녕대군이 대단한 사람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구상에서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거 공부를 너무 좋아했어요. 공부가 세상에서 가장 재밌었어. 네? 이해 안 되지?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세자가 된다는 거야. 어느 정도로 공부를 좋아했냐면은 여러분들은 절대 걸리지 않는데 공부를 하다가 눈병이 나버렸어. 책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안구 질환이 생겨버렸어. 안구 질환이. 그래가지고 허리 질환도 있고 안구 질환도 있고 책을 너무 많이 보니까 지금처럼 여러분들 책상에 앉아갖고 막 보고 안 그러잖아요. 앉아갖고 이렇게 양반다리하고 보거든. 그러면 허리하고 다리하고 끊어집니다. 그 눈도 안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태종이 빡쳤어요. 그래갖고 이제 충녕한테 가가지고 너 아무리 공부가 좋아도 그렇지 네 건강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공부해야 되겠어! 이렇게. 여러분들은 절대 들을 일이 없는, 그죠? 엄마, 아빠 와가지고 강제로 어떻게 하냐면 너 몸 나을 때까지 공부 금지. 공부를 금지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내시들을 시켜가지고 책들을 어떻게 하냐면 전부 들어가지고 빼버렸단 말이야. 막 Y책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그래가지고 내 책, 그거는 제일 재밌는 책인데, 저거는 내가 오늘 똥 쌀 때 보려고 했던 건데, 막 이러면서 안타까워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책을 싹 다 빼버리고 너 이제 몸만 나와라 이렇게 했는데 새벽인가 이제 태종이 너무 우리 아들이 밤에도 책 읽는 버릇이 있는데 너무 궁금한 거야. 얘가 잘 자고 있는지 약은 먹었는지. 그래갖고 시켜가지고 내시를 시켜가지고 보고 와라. 우리 아들 뭐 하는지. 그래가지고 내시가 이렇게 들고 봤는데 싹 보니까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책 있잖아. 몇 권을 자기 이불 안에다 이렇게 숨겨놓은 거야. 그래갖고 그거 내 책 막 이러면서 페이크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오늘 Y책 34권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이러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시가 깜짝 놀라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전하 또 책 보고 이러니까 이제 태종이 참 재미있는 일이로고 이러면서 내비둬라. 한 두어 권 정도 있는 거야. 내비둬라. 이러면서 웃었다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태종이 웃는 게 왜 웃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 사실. 그죠? 그게 몸이 실성이요. 태종이 실성을 했어. 나 같아도 예쁘겠다. 공부하지 말라는데, 아빠, 공부하게 해주세요. 혜령아, 너 그런 대사 해본 적 있어?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가 이런 대사를 해야지. 혜령이 너 공부 그만해! 일단 그거 못 들어봤어. 그리고, 이런 대사도 못 해봤지. 아빠, 나 공부가 너무 좋아요. 오늘 새벽 4시까지만 공부할게요. 이렇게. 그 엄마가 막, 안 돼! 2시까지만 해! 막 공부하는 게 너무 싫다 그랬어? 그래, 니만이 이제 갓세종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예, 얼마나 공부를 좋아했다고. 그리고 굉장히 공부만 좋아하고 순둥순둥할 것 같잖아? 아니야. 세종대왕은 내가 봤을 때 진짜 와일드하고 남자다운 뭔가 좀 안 맞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종대왕이 몸무게가 진짜 많이 나갔거든. 왜냐하면 그 고기를 진짜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 식탁 안에 고기가 없으면 밥을 먹지 않았어. 딱 보고 이제 어떻게 하니까 어이구 오늘 뭐 풀밖에 없네. 나를 코끼리로 하나 막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엄청 많이 먹어서 또 운동도 또 싫어해. 그래갖고 맨날 태종이 그 세종한테 아이고 우리 아들은 운동 좀 해야겠어 이렇게 얘기한 게 사료에 남아있어요. 근데 아빠 저는 운동을 싫어합니다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막 푸짐하게 생기고 그죠? 그 막 고기 좋아하고 헉헉 막 이러잖아요. 그럴 것 같잖아. 근데 은근히 어떻게 하냐면은 와일드했어. 실제로 이 사람이 자기가 셋째임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대한 어떤 욕심이 있었나? 왕위의 욕심이 있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양령이 막 이렇게 춤추고 놀고 막 있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술 마시고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그 세종이 그때 이제 그 왕자가 그 세자가 아니었죠. 패하기 전인데 쓱 가가지고 양령한테 우연히 들린 것처럼 딱 간 다음에 동생 아니냐? 아이고 우리 충녕대군 막 이랬는데
아버님, 어머니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몸가짐을 똑바로 하십시오, 형님.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술이 바뀌는 거야, 양녕대군이. 그래서 형한테 못하는 말이 없구나! 막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공부에 열중하십시오. 한나라의 세자가 이렇게 방탕해서야 되겠습니까, 형님? 쿰척쿰척. 이랬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양녕이 느꼈지. 아? 얘가 지금 왕위에 대해서 욕심이 있구나. 그때부터 이제 양녕이 자기 동생을 견제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어이, 바로 뼈 때리면 어떡해. 양녕대군 뼈 아프겠다. 자, 그래서 이게 세종입니다. 그래서 결국 태종이 달리 합당한 사람이 없겠는가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교체가 됩니다. 양녕대군은 그제서야 이제 진짜로 울면서 진짜 죄송하다고,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아빠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태종은 한 번 마음먹으면 어떻게 된다?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예. 그래서 충녕대군을 이제 세자로 삼는다는 거죠. 양녕대군이 어떻게 하느냐? 궁궐에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서울에서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경기도로 이제 쫓겨납니다. 나중에 이제 세종대왕이 쫓겨난 형 불쌍할 거 아니야? 어떻게 했을까? 죽여요. 뭘 맨날 죽여. 참나. 잘 대해줬어요, 굉장히. 형한테. 맛있는 먹을 것도 막 보내주고, 막 이랬었어. 형님들한테 되게 잘 대했어요. 효령대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녕대군한테. 나중에 효령대군은 뭐가 돼? 스님. 스님이 되잖아. 유유가 맞는데 출가를 해버렸어, 그냥, 본인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절에 찾아가가지고 형도 만나고 막 이랬었어. 그리고 그 절에다가 이제 시주 이런 것도 엄청 많이 하고. 대통령 세종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시주 막 화환 같은 걸 막 보내고 막 이랬지 뭐. 예. 재밌는 왕입니다, 굉장히. 예. 근데 이 사람이 제일 재밌는 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업적이 많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자, 태종대왕 갑니다. 태종의 셋째 아들이었고요. 이제 본명이 뭐냐면 이제 이도입니다. 이도. 태종 이후로부터는 이제 그 조선 왕의 왕족들은 전부 어떻게 하냐면은 이름을 한 글자로 합니다. 한 글자로. 태종 이방원이잖아요. 세 글자 쓰는 거는 태종 때까지가 마지막이야. 세종 때로 가면은 전부 이름이 뭐냐면은 한 글자야, 한 글자.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나오는 이제 정조라고 하는 임금이 있는데 그 드라마가 있었잖아. 이산이라고 하는. 그러면 성은 이고 이름이 뭐야? 산인 거지 뭐. 예. 그래서 이도였고요. 조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조선 전체를 두고 봤었을 때에도 전성기가 이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업적이 쭈루루루루룩 이렇게 있죠. 자, 1번 의정부 서사제로 재상 중심 정치 체제를 만듭니다. 어라? 이거 아빠하고 완전 다르죠? 아빠는 어떻게 썼는데요? 6조 직계제였잖아.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6조 직계제를 하려고 하면은 왕의 뭐가 뒷받침돼야 된다? 체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세종대왕은 체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의정부 서사제를 이제 하는데 세종이 이제 체력이 바탕이 안 되고 체력도 안 되지만 세종대왕은 아버지 하는 거 다 존경했지만 리스펙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아니 왜 그렇게 해야 돼? 아니 훌륭한 재상을 뽑아놓고 그 재상을 어떻게 한다? 그냥 소처럼 일시키면 되잖아. 나는 읽어보고 요점만 딱 걔가 일 실컷 해놓은 거 있잖아. 그것만 딱 보고 잘했네. 너 이거 이제 다 했고 너 이거 일 또 해.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일 다 맡겨놓고 나는 이제 내 명석한 머리로 그 판단만 하면 되지. 아니 뭐하러 그거를 다 보고서를 읽어보고 그럴 필요. 너무 비효율이라는 거지. 그리고 좀 업적이 너무 많잖아요. 이 업적을 다 일일이 관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 6조 직계제 하면 죽어요. 세종은. 그러니까 세종의 이 의정부 서사제가 성공을 하려면은 가장 핵심이 뭐냐? 가장 핵심이 훌륭한 재상을 뽑는 거지. 그것 때문에 세종한테 픽 당한 재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재상이 뭐냐면은 황이에요, 황. 네, 유명하잖아요. 성은 황, 이름은 이. 그래서 황희정승인데 세종대왕이 있었을 때 수십 년 동안 정승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의정부의 1번이었다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지. 많이 벌었는데 이 사람이 세종대왕한테 사직서를 낸 것만 수십 차례. 안 받아준 거야. 몸이 너무 아파서.
내 진짜 이제 걷지도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다 늙어까지도 계속 영의정 생활을 했거든. 완전 할아버지였을 때도. 그래서 도저히 이제 다리에 힘이 들어가, 다리 딱 일어서면 막 달달달달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걷지를 못해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좀 풀어주십시오. 이제 도비는 자유예요. 자유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세종대왕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면은, 그럴 수가 없다. 일어설 수가 없다고? 아, 그럼 앉아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용 의자를 선물했어요. 아니, 내가 서서 걸어 다니기가 힘들다니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지팡이를 줄 테니까 이걸 짚고 다녀라. 그래서 의자와 지팡이를 줬어요. 가만히 줘. 황희정승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황희정승이 어느 날 이제 길을 걷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이렇게 탁 앉아있는데, 알잖아요. 들어본 적 있죠. 저기 밭에서 누런 소하고 검은 소가 일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농담 삼아 그 농부한테, 어이 농부, 누런 소하고 검은 소 중에 누가 더 일을 잘하오? 이렇게. 그러니까 농부가 갑자기, 아이고 누런 놈이 잘합니다요. 이러면 되는데, 어? 뛰어! 저 멀리서 뛰어와. 뛰어온 다음에 귓속말로 누런 소가 더 잘합니다. 그래갖고, 아니 거기서 얘기를 하면 되지, 뭐하러 여기까지 뛰어가지고 누런소가 잘한다고 나한테 귓속말을 하냐고. 그러니까 그 농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소라도 듣는 귀가 있어서 비교당하면은 마음이 뭐하다? 아프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갖고 황희가, 그래 맞다. 내가 나중에 혹시나 사람을 쓰더라도 사람 앞에서 뭘 하지 않겠다? 비교 이런 거 하지 않겠다. 근데 세종한테 검은 소가 잘합니까? 누런 소가 잘합니까? 라고 세종한테 물어보면 세종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야. 황희가 제일 잘한다. 황희소가 제일 잘한다. 황희소를 죽을 때까지 일을 시켜라. 소가 뭐가 중요하냐? 황희가 일을 제일 잘한다. 이렇게. 그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냐면 일을 했던 사람이 황희입니다. 근데 황희가 참 세종이 대단한 게, 양녕대군을 패할 때 있죠. 양녕대군을 이제 세자자리에서 쫓아낼 때 제일 반대를 많이 했던 사람이 황희였어요. 그때 당시에 세종대왕의 비서실장인가 그랬었거든. 비서 역할을 하던 게 황희였거든. 근데 함부로 어떻게 세자자리를 바꾸시느냐? 난 반대다. 충녕대군 뭐 공부 열심히 하시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충녕대군으로 세자 바꾸는 거는 나는 내 목을 베어라. 난 안 된다. 이러면서 끝까지 양녕대군을 보위했던 사람이 황희거든. 근데 이제 태종이 진짜 빡쳐가지고, 네가 뭔데 씨 내가 세자 바꾸는데 하라 말하냐? 이러면서 귀양 보냈단 말이야. 그래갖고 다시는 관직 생활에 못 올라올 뻔했어. 근데 태종이 이제 죽기 전에, 내가 옛날에 세자 세울 때 네가 왕 되는 거에 대해서 진짜 반대 많이 하던 놈이 있는데, 그 놈이 일을 괜찮게 쓸만하게 했다. 근데 만약에 네가 마음에 걸리면, 왜냐면 너가 왕 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니까 마음에 걸리면 안 써도 된다. 이랬는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온 거야, 황희를.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어때? 괜찮아, 얘가. 그래서 자기의 왕이 즉위하는 거에 반대했던 사람을 세종대왕이 쓴 거예요.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소처럼 일만 시켜. 너 그때 나 왕 되는 거 반대했지. 죽도록 일해라. 그건 아니지. 진짜 일을 잘했다니까. 예.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의 가장 큰 성공 요인, 정말 훌륭했던 명제상 황희를 시켜다가 소처럼 일을 시켰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재상 중심 정치 체제. 그러니까 이제 정도전이 보면은 자, 저승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재상 중심제 의정부 서사제를 이렇게 잘하는 임금이 조선에 태어나다니. 난 죽어도 뭐가 없다? 여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자,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 설명이 좀 길었죠.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종대왕의 업적의 가장 큰 핵심은 사실 의정부 서사제거든. 그래서 재상 중심 정체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현전을 설치합니다. 자, 여기 계시죠? 집현전은 뭐 하는 기관이냐? 학문 연구기관입니다. 세종대왕이 학문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조선의 엘리트들을 불러다가 여기서 니들은 뭐만 해라? 공부와 연구만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세종의 싱크탱크라고 불렸었던 집현전을 설치하는데, 여기에서 여러 편찬 사업들을 맡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학자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뭐 성산문이라든지
안 해도 돼요. 나중에 제가 외우게 돼 있어요. 성산문이라든지 신숙주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많이 됐었는데, 신숙주는 또 야사에서는 또 이제 세종대왕 일화가 있어요. 얼마나 이제 집현전에 있는 학자들을 아꼈냐면, 신숙주가 공부를 진짜 좋아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 남들이 싫어하는 당직 근무 있죠. 이게 그 집현전을 지키는 당직 근무. 당직 근무를 자청했을 정도였어. 왜? 당직 근무를 하면은 나 혼자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 책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임금의 그 신하였다고. 그래서 신숙주가 그날도 탁 책을 읽고 있는데 한 새벽 1시쯤인가? 막 읽고 있었어. 근데 이제 궁금한 거지. 도대체 누가 집현전에서 학문을 닦고 있는지. 그래서 세종대왕이 집현전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람 누구 있는지 아마 알아. 그래갖고 4시가 가가 딱 보니까 뭐 몇 사람 있었는데, 신숙주가 단연 열심히 읽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세종대왕이 열심히 하는구만. 내가 질 수 없음. 왜냐면 자기도 한 학문 하니까. 그래서 다 읽었어요. 한 3시쯤 됐나? 지금까지 책 읽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구나. 알아보고 오너라! 가니까 신숙주 혼자 남았어. 또 책을 읽고 있는 거야. 내신은 원래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일이에요. 그래서 신숙주가 뭐 공부를 하고 있사옵니다. 다른 사람은 없느냐? 예, 없습니다. 그래? 훌륭한 일이로고. 하지만 나도 질 수 없음. 이러면서 새벽 4시, 5시까지 이제 세종도 읽은 거야. 그래서 세종도 졸려 이제 막 자고 싶어. 그런데 신숙주가 이제 딱 공부하는지 또 궁금한 거야. 그래갖고 딱 가는데 신숙주 자고 있는 거야. 엎드려가지고. 예, 졸려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이겼음. 이거를 칭찬을 한번 해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세종대왕이 몸소, 그때 좀 추운 날이었는데, 몸소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가가지고 집현전에 들어갔는데, 주상전환합시오 하려고 하는데, 우리 숙주가 자고 있어요. 이러면서. 그죠? 그 딱 들어가는데, 뭐가 우당탕탕 하는데도 걔가 이제 너무 졸려가지고 계속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계속 자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얘 잘못하다가 이제 입 돌아갈까봐, 세종대왕이 자기가 있던 가죽옷 있죠. 가죽옷을 어떻게 하냐면, 스윗하게. 그래서, 스윗하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탁 신숙주한테 덮어줬단 말이야. 뭐, 게이야, 갑자기. 나왔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아침이 되는데, 뭐가 툭 떨어지는 거야. 임금님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자기 어깨에서 툭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숙주가 어떻게 하겠어? 그 가죽옷을 잡고, 쯔나! 승은이 만극하옵니다. 그 정도로 뭐 했다? 아니, 아꼈다니까. 예. 자, 그래서 집현전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 이제 뭐 이건 할 것도 없죠. 예. 우리 뭐를 창제한다?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거를 창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한글도 쓰고 지금 내 책에 적혀 있는 것도 다 지금 뭐예요? 다 한글이잖아. 안 그랬으면 니들이 일본어 써야 돼. 안 그랬으면 여러분들 중국어 써야 된다고. 센세, 시츠몬가 아리마스요? 뭐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센세, 있구요! 이러면서. 자, 그렇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사직설. 자, 농사직설이라고 하는 건 이제 책인데, 농사와 관련된 책 중에서 우리 앞에서 한교 있죠? 한 거 있잖아. 농상, 집요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외국의 농사법과 우리나라의 농사법은 같아요, 달라요? 왜 다르죠? 그렇죠. 땅도, 풍토도 다르고, 그 다음에 기후도 다르고. 그런데 외국의 농사법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정착시키려고 하면 수많은 뭐가 있다?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세종은 굉장히 현실주의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우리 조선 땅만의 농사법을 한번 책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다른 지역에 이걸 또 전파를 하고 이러면은 다 같이 잘 살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뭐 대충 짜집기 해가지고 뭐 농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거 아니라는 거야. 각 지역에, 각 기후와 풍토에 맞는 거를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농사의 스페셜리스트들이 각 지역에 있을 거 아니야. 창원은 창원만 해. 대전은 대전만 해. 농사 스페셜리스트들 다 각 지역에 있을 거 아닙니까? 잡아오면 안 되지. 직접 가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물어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지. 아이고, 여기 서울에서 왔습니다. 이 지역에서 농사 제일 잘하는 할아버지가 누구신가요? 아유, 저 옆집에 이민재라고 있는데, 가봐. 농사를 아주 기가 막혀. 이러면서. 그럼 이제 가면, 아이고, 민재 어른 농사를 제일 잘하신다고요? 여기 지역에서 밭 농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 할아버지가, 민재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 레슨 1! 씨 뿌리기! 이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막 뿌리는 거 가르쳐 주고, 뭐 걸음 주는 거 가르쳐 주고. 그럼 이제 거기에 막 옆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적고 가는 거지. 그래서, 진짜 합리적이잖아. 전국에 우리나라의 농사법을 어떻게 하냐면은 정리한 책을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농사직설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죠. 그래서 전국 농민들에게 노하우를 물어가지고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뭐도 정리한다? 음악도 정리합니다. 세종대왕은 각 모든 분야의 천재이기는 했지만 특히나 무슨 천재? 음악 천재이기도 했어요. 음감이 절대음감이었어. 와, 대단하죠? 공부도 잘해. 그 다음에 왕이야. 그 다음에 음악도 잘해. 제일 못하는 거 딱 하나. 이거 체육. 체육만 이제 E고 나머지는 다 S. 그죠? 어느 정도로 절대음감이었냐면은 세종대왕이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악기 있죠, 악기. 그 악기를 어떻게 하냐면 개량을 하고 다시 만들고 예쁘게 꾸미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편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편경. 편경이 뭐냐면은 이게 타악기인데 딱 치면은 땡 하고 나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 기역자처럼 생겼는데 그걸 이렇게 막 매달아놨어. 매달아서 실로폰처럼 이렇게 띵띵띵띵띵 치면은 띵동댕동 띵동댕동 이런 식으로 해갖고 소리가 나는 건데 그거 편경을 만든 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제 시연을 했었는데 띵띵띵띵띵띵 이렇게 하고 소리가 나는데 다 이상함을 못 느꼈어. 근데 세종대왕이 딱 눈 딱 감고 딱 들었는데 응? 이상한데? 뭐 어느 걸 하나 딱 쳤는데 이상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음악 그걸 만든 사람이 와서 예? 안 이상한데요? 아니 이상해 쳐봐. 다 안 이상하대. 근데 세종대왕만 야 이상해. 약간 음이 나간 것 같아. 조율이 안 돼 있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그 생각했지. 지가 알면 얼마나 한다고 이러면서 막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막 보니까 그거를 만들 때 이제 두께로 해가지고 소리를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하는 건데 원래 가려고 했었던 거에 0.0001mm 그걸 덜 갈았던 거야. 그걸 갈아야 소리가 원래 나는 거였어. 근데 그거를 너무 얇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귀로 듣고 구분해내는 거는 못해. 전문가도 그게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세종대왕이 야 뭔가 이상해. 딱 보니까 진짜로 0.01mm 덜 갈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갈고 난 다음에 달아가지고 치니까 어때요? 그제서야 소리가 올바르게 교정이 되었다.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와 역시 갓세종 이러면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을 참 좋아하셨는데 음악책도 정리하십니다. 박연이라고 하는 음악 전문가를 시켜가지고 뭐를 정리한다? 우리나라의 고유 음악 악을 정리합니다. 그 음악 이름이 악이라고요. 악. 예, 그래서 악을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강행실도를 편찬을 합니다. 자, 유교국가잖아요, 조선은. 그래서 삼강이 뭐냐? 아이스크림 이름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인간이 지켜야 될 뭐다? 세 가지 도리. 뭐 효도한다,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유교 도리를 지키는 거를 사례를 모아가지고 정리한 책 이름이 뭐냐면 바로 삼강행실도예요. 그 삼강 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 효입니다. 효. 부모와 자식 간의 효. 그래서 삼강행실도에 어떤 내용이 실제로 실려 있냐면은 그 엄마가 아팠어. 엄마 아프다고 은성아. 근데 진짜 집이 가난하다고. 그냥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은성이 엄마가 은성이한테 은성아 엄마가 죽기 전에 고깃국 한번 먹고 싶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소고기 묵국 같은 거 거기 밥 탁 말아갖고 먹고 그러고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고기가 없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래 그냥 먹고 싶다는 거다 이렇게. 그 은성이가 엄마 고기가 없는데 어떻게 먹어요? 괜찮다 그냥 한번 해본 소리다. 근데 은성이가 갑자기 알겠어 내가 고기를 한번 구해올게. 그래갖고 구하러 가서 진짜로 싱싱한 고깃국을 소고기 묵국 탁 사태 딱 찢어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탁 그 밥 말아가지고 엄마한테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맛있게 먹었어. 너무 맛있다.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냐? 배민에 시켰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옆집에서 얻어왔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옆집도 가난한데 무슨 고깃국을 얻어오냐 이러는데 대화를 하는데 은성이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야. 땀을 막 비질비질 흘리면서. 옆 사람 죽였나? 오, 아, 맞다. 아니 왜 다 계속 죽인대 세연아. 그냥 허벅지 사이 같은 거 찢어서. 그니까. 너무 잔인하네. 자, 정답입니다. 자기의 허벅지살을 부엌에서 생으로 베어가지고 그럼 식인 줄.
말씀인데요, 엄마가. 근데 사람 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애들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쌤이 어떻게 알아요? 제일 맛있대, 인육이. 그래서 허벅지살을 베어가지고 그걸로 고깃국을 만든 거야. 그리고 자기 이제 막 지혈 이렇게 막 하고, 그죠? 그러니까 민재는 엄마가 고깃국 먹고 싶다고 그러면 민재 허벅지살 내어줄 수 있어요? 아니요. 그 정도로 효자들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지켜야 될 세 가지 도리, 삼강을 하는 사람들의 사례집을 정리한 게 뭐냐면 삼강행실도라는 게 있다.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삼강행실도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갑인자 주조합니다. 갑인자가 뭔데요? 금속 활자입니다. 어저께 비교했었죠? 앞에서 태종은 무슨 자였어? 개미자. 그래, 여기 세종은 갑인자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뭐 어떻게 다른지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개미자는 이렇게 활자를 조합을 했었을 때, 이걸 찍어내려면 여러분들 활자를 판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 고정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고정을 안 시키고 그냥 찍어내면은, 그거 어떻게 돼? 와르르 이렇게 흩어질 거 아니야, 활자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고정을 시키냐면은, 내용을 이렇게 배열을 한 다음에, 그 밀랍이라고 아세요, 밀랍? 네. 그 초 있죠, 촛농. 그런 거 같은 걸로 이렇게 녹여가지고 그 주변을 이렇게 해가지고 고정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다 찍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빼면 되잖아. 밀랍은 그냥 이게 탁 치면 다 부수수 부서지잖아. 그죠? 그리고 밀랍 다 떼버리면 되잖아. 아니, 촛농 여기 떨어졌어. 아, 뜨거워! 뭐 이렇게 되잖아. 나중에 어떻게 돼? 나중에 어떻게 되면 굳어지잖아. 그거 탁 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날아가잖아. 그래서 밀랍으로 고정을 시킨 다음에 찍는데, 여기 한 여러 번 찍으면은 그 밀랍이 어떻게 됩니까? 뜯어져가지고 다시 밀랍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고정하는데 굉장히 이게 불편했단 말이야. 그게 이제 개미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갑인자에 와서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식잡한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 뭐라고 이제 활자를 집어넣을 수 있는 틀을 이렇게 짜버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얘기하면 말로만 하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니까 사진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뭔 말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조립식이지. 여기 안에 이제 활자를 여기다가 이제 나무를 이렇게 대가지고 그죠? 딱 고정을 시켜 놓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활자를 어떻게 하면 돼? 끼워서 집어넣으면 돼. 그런 다음에 이제 고정을 딱 시키는 거야. 이렇게 여기 나무칸 같은 걸 대가지고 딱 고정을 시켜. 그런 다음에 방방방방방방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활자가 들어갈 수 있는 판을 만들어가지고 조립으로 해가지고 넣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갑인자 계열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미자에서 세종대는 뭘로 옮겨진다? 갑인자로 옮겨진다. 식잡한 방식이다. 뭐 거기까지는 안 나와요. 무슨 밀랍 방식이냐 식잡한 방식이냐 그런 건 안 나와. 근데 저렇게 발전을 했다라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서 그 달력 우리 했었잖아. 대부분 다 어디에서 갖고 왔었어요? 다 중국에서 갖고 왔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앞에서 제일 먼저 당나라에서 가지고 온 게 무슨 역? 선명력. 몽골에서 갖고 온 거는 원나라에서 수시력 이거였잖아. 근데 그게 중국 하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천체를 관측한 다음에 달력을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뭐가 있어? 오차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왜 계속 중국 걸 갖다 써야 돼? 우리도 하늘이 있는데, 한양에 하늘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한양의 하늘을 관측을 하고 그 조선만의 그 수학적 방식으로다가 날짜를 계산을 해가지고 만든 달력, 우리 조선만의 달력이 만들어지는데 그 달력 이름이 뭐냐면은 중요해. 칠정산이에요. 칠정산. 이거를 애들이 칠정산이니까 이거 뭐 약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약이 아니고 달력이야, 달력. 그래서 칠정산이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내편하고 외편이 나눠져 있거든요. 내편은 뭐냐? 원나라의 수시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서울 하늘을 관측한 자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의 수시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한국 하늘을 계측한 걸 바탕으로 해서 수학적 계산을 해서 만든 건데, 외편은 중국 거를 본다는 게 아니라 어디 걸 본다느냐? 중요해. 당시 수학이나 천문학이 제일 발달된 곳이 어디다? 아라비아 쪽이었거든. 그래서 아라비아 쪽에 달력 이름이 뭐냐면은 회회력이라고 하는 달력이 있어요. 아라비아 달력 이름이 뭐라고? 회회력이라고 하는 게 달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 아라비아 달력을 참고해가지고 네 편을 보완한 게 뭐냐면은 외편입니다. 선생님, 이거 다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다 외워야 됩니까? 안 외워도 돼요. 당시 우리나라의 서울 하늘을 관측한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든 우리나라식 달력을 뭐라고 한다고요? 칠정산이라는 거 정도만 외우시면 돼. 거기에 추가만 살짝 하자면 외편 같은 경우에는 아라비아의 무슨 달력을? 회회력을 참고했다라는 거 정도까지만 기억하면 여기서 거의 안 틀려요. 그래서 칠정산 네 편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영토 확장도 합니다. 여진을 물리치고 현재 우리나라 국경 영토를 이제 찾게 되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흐르는 강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압록강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흐르는 강이 있는데 무슨 강인 줄 아세요? 두만강이에요. 그래서 여진을 물리치고 현재 북한에 이쪽 있지, 이 지역 있죠? 압록강변과 두만강 영토를 확정을 시키는데 이 확정시킨 곳을 뭐라고 하냐면은 사군과 육진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개척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몇 개의 그 기지를 세웁니까? 4곳. 여기 몇 개 세웁니까? 6곳. 그래서 사군과 육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개척하는데 여진과 굉장히 많이 싸웠었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여기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군은 최윤덕 장군. 그 다음에 육진은 김종서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두 분 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영토를 개척하기는 했는데 개척만 하면 뭐해? 여기에 누가 살아야 돼?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다가 사람을 강제 이주시켜요. 그래서 어디 쪽 사람들을 여기로 막 옮기느냐? 경상도 쪽 사람들. 경상도 쪽 사람들이 차출이 돼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야 가민이, 은성이 짐 싸. 예? 왜요? 저 북한 가야 돼 이렇게. 아니 왜요? 까라면 까이씨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당시에 세종대왕이 너무나도 많은 여기 이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여기 북쪽으로 추운 데로 이주를 시키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났냐면은 나 여기 안 가. 절대 안 가.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에서 자기 발목을 잘라버렸어요. 저 몸이 불편해서 못 갑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장애인이 돼가지고 장애 입은 사람이 돼가지고 거의 못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자기 그냥 바람짝 없이 사는 거지. 그만큼 가기 싫었다고. 예. 따뜻한 남쪽에 있다가 그래. 여기 가면 진짜 영하 막 20도, 30도까지 떨어진단 말이야. 농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여진족도 맨날 쳐들어오잖아. 내가 거기를 왜 가? 북한 가서 지금 살라고 그러면 살 거예요? 아니요? 안 살잖아. 그래서 백성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3인 정책이라고 하는 걸 실시했는데 백성들이 너무너무 싫어했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마도 정벌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왜구들이 고려 말에서 계속 이제 쳐들어왔었잖아요. 거기에 근거지가 되는 곳이 어디냐? 제일 가까운 섬, 바로 대마도. 일본어로는 스시마 섬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가서 후한을 없애야 된다. 이러면서 이 종무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을 시켜서 왜구의 근거지인 어디를 털어버리느냐? 대마도를 털어버립니다. 물론 이때 대마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한 것은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 영토에 됐으면 대마도가 우리 섬이겠죠. 제주도하고 더불어서.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냥 본때만 한번 보여주고 왔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시기 때 이제 마지막입니다. 과학성과. 세종대왕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이런 그, 기구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여러분 교과서에서 본 여러 가지 기구들이잖아요. 그죠? 예. 요거 만들 때 제일 많이 도움을 줬던 인물,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세종대왕의 영혼의 파트너, 바로 황희정승 말고 장영실이라고 하는 기술자죠. 장영실은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사람의 신분은 노비였어요. 노비. 천민이었습니다. 근데 워낙 손재주가 뛰어나고 요걸 잘 만드니까 노비에서 어떻게 하냐면 신분을 양인으로 나중에 만들어줘요. 일반 백성으로. 거기다가 더 많은 공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뭐까지 된다? 노비인데 양반까지 돼요. 양반까지 됩니다. 부럽죠? 그러니까 능력 있으면 이렇게 다 불러다 썼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혼천이, 집회. 하늘 관측하는 기구입니다. 네, 혼천이. 그 다음에 이제 앙919. 앙919. 예, 이건 무슨 시계? 회시계. 그 다음에 측우기. 측우기는 뭐를 재는 거? 강수량을 재는 기구. 빗물. 그래, 강수량을 왜 재요, 근데? 농사할 때 나중에 쓰려고 그러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많이 다 부셔지고 남은 잔해들만 남은 건데요. 이건 뭐냐면은 자격루라 그래가지고 물시계야, 물시계. 물을 이동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쫙 모은 다음에 다 모이면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다 모이면은 자동적으로 거기 안에 인형이 어떻게 한다? 띵, 띵,
띵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안 생겼어.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생겼는데 나중에 장영실 죽고 난 다음에 이거의 시계가 고장 났거든. 고장 났는데 이걸 고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나중에 그냥 짬시켜 버렸어. 예. 그래가지고 남은 잔해들이야. 원래 이렇게 안 생겨서 이거보다 훨씬 더 웅장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물을 조금씩 흘려 보낸 다음에 그게 모아지면은 뭐 구슬이 이렇게 떨어지고 구슬이 떨어져가지고 어디를 딱 치면은 거기 있는 인형들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한다? 땡, 땡 이런 식으로 그걸 쳤던 엄청난 과학적 기구였어. 예, 근데 지금 이렇게밖에 안 남아있죠. 그 다음에 또 하늘 같이 가는 기구 요거 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천이, 앙부일구, 그 다음에 추구기, 그 다음에 자경루, 그 다음에 간이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과학기구로서 장영실과 함께 세종대왕의 업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오른쪽은 조금 이따 할게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자 세종 어떤 정치체제를 가져요? 의정부 서사제 이 사람의 학문연구기관 집현전 그 다음 이 사람이 만든 우리나라 글 국민정음 전국에 있는 농민들에게 노하우를 안 다음에 만든 농사법 책 농사직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고유음악 정리한 거 있고요. 박연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효자들 그 다음에 이제 연료 이런 이야기를 모아놓은 거 삼강행실도 그 다음에 이때 여러 가지 책들을 편찬해내는데 이 편찬할 때 중요한 금소갈자 갑인자 뭐 식자판 같은 거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양하늘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우리나라의 달력 칠정산 그 다음에 이제 영토학장하잖아요. 여진을 물리치고 두만강변과 압록강변에 만든 거 사군과 육진 사군은 누가? 최윤덕 육진은 누구? 김종서 장군. 김종서 장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삼민정책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이종무 장군을 시켜가지고 외국의 근거지는 어디를 토벌한다? 대마도를 토벌한다. 그리고 세종시기 때 장영실의 과학성과 자경루, 앙부일구, 추구기, 간이, 혼천이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신기전이라고 되어 있죠. 신기전. 신기전 있어요? 신기전 있어요? 신기전은 여러분들 보신 적 있을 텐데 로켓 무기예요. 그 최무선이죠. 최무선이 여러분들 화포 만들었잖아요. 그의 아들이 있어요. 최해산이라고. 최해산. 아들이야, 최해산. 근데 아버지의 그 화포 만드는 연구 실적을 이어받아가지고 진짜 유명한 그 화약 무기를 개발하거든. 그 무기 이름이 뭐냐면 신기전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로켓포 같은 거야. 이거는 화약의 힘으로 10초 만에 몇 발의 화살을 쏠 수 있냐? 100발의 화살을 쏠 수 있어요. 응? 이렇게 날아간다니까? 원래? 영화 속 신기전이 실제로 보고됐습니다. 14일 경기도 고양시정연수원에서는 신기전 발사 실험회가 있었습니다. 배우가 기기를 흔들며 화차에 설치된 신기전 100발이 일제히 발사되고 이렇게 된다니까? 전쟁 때 한번 터지면 그래서 이거 붙여가지고 날리면은 거기 있는 사람도 뽀뽀뽀뽀뽀 이렇게 맞고 죽는다는 거지. 뭘 불쌍해. 네, 전쟁 때 신기전 이거 썼었어요. 이번에 노량이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 신기전 나오더만. 예. 그래서 화약 무기도 어떻게 하냐면 이때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한다. 최해산이라고 하는 최무선의 아들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되셨죠? 이렇게 하면은 세종대왕의 업적이 끝납니다. 요 이제 잠깐 쉬고 조선의 외교 정책부터 성종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세요. 10분 쉬세요.